페이스북. 그야말로 2000년대 초중반을 휩쓸면서 소셜미디어 전성기를 가져온 정말 역사적인 앱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이 싸이월드라는 대체불가 소셜미디어가 있었지만은 미국에서는 그야말로 독보적인 소셜미디어가 바로 페이스북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만 해도 모르는 애들하고 길 가다가 인사 한번 해도, 아니면은 학교 식당에서 마주보고 앉아서 잠깐 스몰 토크를 때려도, 그리고 줄 서는 중에 옷깃만 스쳐도 집에 와서 페이스북 접속하면은 친구 추가 신청이 와 있는 페이스북 친구 수가 곧 인싸력을 증명하는 그런 척도였을 정도로 이 페이스북은 과거 엄청난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들, 세월이 참 빠르죠? 그 핫하던 페이스북도 이제 이 바닥 생활 시작한 지 20년이 다 돼갑니다. 그런 20년의 긴 세월 동안 트위터라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스냅챗이라든지 아니면 틱톡 같은 신흥 미디어가 출현합니다. 저마다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던 그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여러 갈래 뜯어간 요소들을 이렇게 특화를 해가지고 이용자의 니즈에 맞게 재단을 해가지고 발전을 했습니다.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고 빠르게 실시간으로 내 의견을 빠르게 말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초창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 굉장한 중점을 뒀어요. 그래서 사진에 대한 내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 일반인들도 이제 다양한 필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감성 넘치는 사진을 쉽고 빠르게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앨범 역할을 대체했던 게 바로 인스타그램이었고, 그 다음에 틱톡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사진 중심이었던 그런 개성 표현을 이제는 짧은 비디오로 내 개성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유행을 시켰습니다. 그런 식으로 신흥 소셜미디어의 등장으로 페이스북은 점점 애매한 위치로 점차 뒤로 밀려나갔습니다. 이제는 미국 사람들도 아니 떨스야 요즘 누가 페이스북 쓰냐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죠? MZ 세대 그리고 Z세대들은 아예 페이스북을 고대 유물처럼 여기는 그런 앱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페이스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게시글을 올리고 사진을 올리고 한국의 커뮤니티 역할을 하는 그런 페이스북의 모습이 있고, 그거를 우리가 페이스북 본 앱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앱. 그리고 페이스북 메신저가 또 따로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부 다 이제 카카오톡을 쓰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메신저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페이스북도 카카오톡처럼 그런 메신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왓츠앱 많이 쓰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카카오톡, 그리고 일본에서는 라인을 많이 쓰잖아요. 미국에서는 전 인구가 거의 공통으로 사용하는 메신저가 딱히 없습니다. 하물며 미국에서는 세대마다 사용하는 메신저가 또 다 다릅니다. 아이메시지가 있기는 하지만은 아이메시지가 없고 안드로이드 폰을 쓰는 사람들 많잖아요. 갤럭시 폰을 쓰거나 아니면은 HTC라든지 원 플러스 이런 거 쓰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아이메시지가 전 인구를 커버할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페이스북 최전성기 중심에 있었던 지금 30대 중반 이상, 그 이상은 아직도 페이스북 메신저를 마치 한국의 카카오톡처럼 단체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꾸준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가 이제 MZ 세대라고 부르는 그 20대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 20대 친구들은 페이스북 메신저보다는 애플 아이메시지나 아니면은 스냅챗을 메신저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지금 대학생 정도 되는 친구들, 그런 까라 친구들은 이제 스냅챗을 메신저로 많이 사용하고, 게임하는 친구들은 이제 디스코드라든지 그런 거 많이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거의 페이스북 메신저를 아예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원래 30대 이후 사람들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거의 매일 쓰니까 그래도 페이스북과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데, 젊은 세대들은 신규 유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메신저마저도 이제 내리막을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0대 중반 이상이 심심할 때 이제는 페이스북을 안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미국에서는 뭐 유튜브가 뭐 전 세대가 사용한다고 보면 되니까 일단 논외로 하겠습니다. 유튜브는 논외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내가 화장실에 딱 앉았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사용하는 앱이 뭔가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미국인데 내가 딱 화장실에 앉았는데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 손이 먼저 간다? 그러면은 10대, 20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내가 딱 화장실에 앉았는데 페이스북 살짝 생각나긴 하는데 결국 인스타그램에 손이 간다? 30대. 딱 앉았는데 인스타그램이 깔려있지만은 들어가 본 지도 오래됐고 페이스북으로 바로 손이 간다. 띵동. 40대 중반 이상이고, 아니 페이스북인가 페니스북인가 뭐 익숙해지는 것도 죽을 맛이었는데 뭐 인스타그램 틱톡 하시면서 이제 페이스북을 여시면은 이제 60대 이상의 선생님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칼로 무베듯이 딱딱 베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게 두루뭉실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닌데 나는 바로 페이스북 들어가는데 그러면 나는 60대라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원하게 유도리 있게 생각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페이스북 본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별로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40대 이하가 페이스북에 뭔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런 때는 50대, 60대 이상 친지들 보시라고 주로 애기들 사진이나 아니면은 이제 막 이혼하고 다시 연애 시장에 현역으로 복귀했다는 것을 알리려거나 혹시나 싱글로 남아있는 동창들, 지인들에게 자기가 이제 다시 연애 시장에 뛰어든다. 그걸 이제 공표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합니다. 아시겠죠? 그게 아니면은 뭐 미국에서는 뭐 어버이날 대신에 어머니의 날, 아버지의 날 이렇게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혼기념일 이럴 때 특별한 날에 내가 얼마나 좋은 아들, 딸인지 그리고 이제 결혼기념일 날 남편이 얼마나 단가가 센 선물을 줬는지 은근슬쩍 이렇게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알리고 싶을 때 수요 없는 공급으로 엄마 사진, 뭐 아빠 사진, 와이프 사진, 남편 사진 이렇게 올리면서 자랑스러운 우리 엄마의 딸이라 너무 기뻐요. 엄마의 날 축하해 엄마 이러면서 감사 포스팅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날 그런 때 딱 페이스북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 엄마 사진들 쫙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날 가면은 친구들 아버지 사진 쫙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결혼기념일 가면은 친구 와이프 사진 쫙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30대 40대 이제 페이스북 잘 안 하는 사람도 한 번씩 사진을 무더기로 올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마저도 그냥 페이스북이 이제 망할 일 없다고 생각하니까 사진 저장 개념으로 클라우드 개념으로 올리는 거거든요. 사진첩 개념으로. 그래서 이제 30대 중반 이하로는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그냥 들어와가지고 눈팅만 쓱 하고 쓱 보고 그냥 나갑니다. 아시겠죠? 데이터에 의하면은 10년 전에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미국 청소년이 뭐 71%였다면은 지금은 32%의 청소년들만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은 이걸 사용한다는 것이 시간 때우기 넘버원 초이스는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페이스북이 지금 그런 수준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페이스북이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무려 10대, 20대 MZ 세대 친구들도 페이스북 앱을 활발히 사용할 그런 건덕지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용도가 아주 의외의 용도입니다. 바로 중고거래장터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당근마켓이 많이 사용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페이스북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장터라고 이제 만만하게 볼 게 아닙니다. 실제로 페이스북 마켓 이용자가 아마존 사용자보다 높다는 그런 통계가 있을 정도로 페이스북 중고장터는 정말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생뚱맞게 페이스북 중고장터를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가? 자, 미국에는 전통의 중고장터, 크레이글리스트나 이베이 같은 중고장터가 있었어요. 있어요, 지금도. 근데 역할이 좀 달라요. 주로 이베이는 판매자가 온라인에 거래 물품에 대한 정보를 올리고 그 다음에 구매자가 서칭을 한 다음에 선택을 해서 입금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거 이베이, 이거 여기에 사기치는 놈들이 워낙 많고, 그리고 이거를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판매자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 크레이글리스트, 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 올라온 매물을 주변 지역 사람들이 약속한 장소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접선을 해가지고 중고 물품을 거래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온 오프라인 플랫폼이거든요. 1995년에 시작한 그런 서비스거든요. 아직까지도 많은 사용자가 있을 정도로 진짜로 이런 중고장터 바닥의 시조새입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온라인상에서 익명으로 모든 거래 내용을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거나 거래를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거래자를 만나기 전에 이 검증 과정이 없기 때문에
범죄에 사용되는 사례도 많고 이게 상당히 껄쩍지근하고 꼬롬합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은 다릅니다. 중고장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북 그러니까 프로필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페이스북 프로필에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그 인생이 모두 담겨 있잖아요. 뭐 제한적인 정보만 공개 설정해뒀더라도 적어도 거래자의 얼굴이나 이름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뭐 그냥 뭐 아이디만 쓱 적혀져 있는, 사진도 없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이베이나 크레이슬리스트보다는 이미 초장부터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마켓플레이스가 훨씬 더 믿음이 간다는 겁니다. 아니 돌쇠야, 니 너무 순진한 거 아니냐? 페이스북 프로필도 조작이 가능한데 뭐 세상 물정 모르는 속편한 소리를 취하고 있냐? 하시겠습니다. 당연히 페이스북 프로필도 조작이 가능하죠. 제가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은 페이스북 중고거래 사기 있죠? 중고거래 사기? 그거 피하는 팁도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아무튼 페이스북은 다른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보다 판매자와 구매자 정보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미 신뢰성은 먹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둘째, 실제로 물건을 보고 돈을 지불한다. 이베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중고로 아이폰이라고 해가지고 주문을 띡 해가지고 물건을 쓱 받아봤는데 박스 열어봤는데 폰 대신에 그냥 짱돌 몇 개 들어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는 사실 배송도 가능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거래자가 직접 약속된 장소에 만나서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것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죠. 그러면은 물건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아니면은 색깔이 맞는지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믿음이 간다는 겁니다. 물론 이베이도 온라인 중고 사기 같은 게 워낙 판을 치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못하도록 거래 보장 시스템이나 물품을 이렇게 업로드할 때 여러 가지 인증 같은 거를 거칩니다. 그런데 직접 보고 만져보고 입어보고 그렇게 사는 거를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베이 같은 온라인 중고거래는 이건 내가 주문을 하고도 물건 보내는 놈이 주문 완료 3일 후에 이걸 배송을 하면은 세월아 내월아 걸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땅덩어리가 좀 넓습니까? 나는 북서쪽 시애틀 사는데 판매자가 남동쪽 플로리다에 살고 있다? 완전히 끝에서 끝이거든요. 그러면은 또 배송 기간이 또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문하고 물건 받는 사이에 정권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페이스북 마켓은 거래하는 사람이랑 쪼가 잘 맞아가지고 티키타카가 잘 된다. 저기요, 아이폰 올리신 거 지금 구입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어느 지역이신데요? 미션 힐즈 삽니다. 우리 집에서 10분 거리인데 지금 거래 가능하세요? 예, 사거리 세븐일레븐으로 지금 오실래요? 예, 지금 바로 뛰어갈게요. 빨간색 마즈다 3 차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능한 거거든요. 거래자 둘이 합이 잘 맞으면은 뭐 1시간도 안 걸려가지고 바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다. 그게 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이 굉장히 유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쇼핑할 때 테크가 어떤 거냐면 당장 써야 하는 그런 거는 이제 급한 거는 워마트 가가지고 직접 사오고, 아니면은 아마존 배송 기다릴 만한 여유가 있다. 2일 정도 기다릴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아마존으로 구입합니다. 그런데 나는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고 발품을 팔아서라도 돈을 조금 세이브하고 싶다. 그리고 중고를 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물건이다. 그러면은 일단 페이스북 중고장터로 가서 물건을 봅니다. 근데 페이스북 중고장터에 내가 원하는 물건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이베이에 가가지고 중고로 쇼핑을 합니다. 그런데 페이스북 측 입장에서는 뭐 중고장터에 얻어 걸려가지고 다시 MZ 세대든 10대든 20대든 30대든 다시 앱 사용자가 증가하긴 했지만은 이게 마냥 즐거운 일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페이스북이 뭘로 돈을 벌어먹습니까? 사실은 광고료로 돈을 벌어먹거든요. 이런 식으로 광고를 덕지덕지 붙여먹는, 그걸로 이제 돈을 벌어먹는 건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시간을 때울 때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담벼락, 페이스북 담벼락을 이렇게 스크롤하면서 이런 광고 포스팅을 보면서 광고주들이 페이스북에 광고료를 지불하고 그걸 이제 페이스북이 빨아먹는, 그런 식으로 페이스북이 돈을 벌어먹는 건데,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중고장터 원툴로 페이스북을 이용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이미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앱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중고장터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목적 없이 페이스북을 사용했던 그런 시절에는 뭐 보험사 광고, 이삿짐 센터 광고, 뭐 사용자의 관심사나 이용자의 검색 이력을 분석해가지고 아무 제품, 아무 서비스의 광고든 다 꼽아 넣을 수 있었는데,
페이스북 중고 거래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미 어떤 물건을 살지 머릿속에 정해놓고 그거에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에 중고 아이폰 사러 온 사람한테 생뚱맞게 자동차 보험 광고 꼽아놓고 그래봤자 그건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페이스북 측에서는 어쩌다가 얻어걸려가지고 지금 이용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지만은 그만큼 돈을 땡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도 나름대로 갑자기 늘어난 사용자를 발판 삼아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어떤 짱구를 다각도로 굴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뭐 뻔합니다. 예, 페이스북 하는 짓거리 또 뻔합니다. 뭐 거래를 하려면은 등록 물품당 얼마를 내라, 아니면은 뭐 연간 이용료로 해가지고 또 구독료 또 처받아 내려고 또 온몸 비틀기를 하겠죠. 그럴 겁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나중에 또 유료 전환할 겁니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한국에서는 중고거래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미국에서는 경제가 워낙 힘들어가지고 중고장터 이용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페이스북을 활발히 사용하지 않는 그런 젊은 세대까지 중고장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뜻하지 않은 이용자 증가를 맞게 된 페이스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미국의 사회 현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중고 물품 거래를 하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